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동훈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이죠, 아주 세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학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애국적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이 문정부를 겨냥을 해서 콕콕 찔러댄다, 이것을 떠나서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가 이익이라는 그런 부분의 문제와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정부가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천안함 문제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윤석열 총장은 날쌘 화살로 큐피트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정수리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5번째 행보로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겁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5번째 행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도봉구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방진기 중개사 협회 도봉 지회장을 만나가지고 지난 11일 김원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정책대담을 한 이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윤 전 총장 캠프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질 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일보된 현실적인 대선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도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 중 한 곳인데, 이 서울 도봉구 아파트가 한 평당 3.3m 제곱당 평균 매매가 3,011만 원인데 지난해 6월에는 2,135만 원에서 41%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 총장이 면담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 현업 종사자가 느끼는 소위 문제점 이런 거에 관해서 깊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 소위 영끌이라고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런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 전세난, 또 월세난 등등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전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난달 29일에도 대선 출마를 공식한 뒤에 윤 총장이 한 행보가 뭐였냐? 카이스트 학생 만나고 또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 만나고 또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탈원전 문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아픈 곳, 가장 실패한 곳,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에 대해서 칼같이 송곳같이 지금 찔러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그건 잘하는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 그게 뭡니까? 그걸 선택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좋다면 그것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제학자들이 90% 이상이 전부 다 반대한 정책 아닙니까? 또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또 학교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에 있다가 그 가면 대학에 가서 또 모시죠. 이런 교수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엉터리 교수들 아니냐?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어? 탈원전이 뭐냐? 지금 이렇게 아픈 곳을 지금 윤 전 총장이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25차례 정책 발표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동산 실정을 지금 계속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날은 민심 청취하는 첫 행보로 대전에서 천안함 42형사 묘역을 참배하면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가 안 돼 있고 먹혔는데 무슨 경제가 있으며 자유가 있으며 무슨 헌법이 존재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안보입니다. 그걸 강조했다는 건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행보를 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여권에서는 말이죠.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기사 대통령이 아니 한미 군사훈련을 갖다가 같이 북한하고 주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 뭐 더 이상 안보에 대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얘기할 건이 없죠. 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 안보를 상식적인 선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지금 북한이란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 역할은 해도 안보를 대화시키는 데 역할을 대통령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천안함 46형사 묘역 등을 참배하면서 안보를 강조한 윤석열 전 총장이 돋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2형사 묘역. 자, 나라를 지키다가 젊은 청춘들이 물속에 잠겨서 수장됐는데 그 헌신적인 국가에 정말 국가에 바친 그들의 영혼 거기에 위로를 한 것이 국가의 온당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함 46형사 왜 이렇게 소외되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나중에 이 정권이 한번 파헤쳐야 될, 이 정권을 파헤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왜 천안함 42형사 묘역에 대해서는 유달리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 참배하면서 안보를 강조했던 윤석열 총장의 그 뜻은 상당히 가상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임대차 3법, 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주택 임대차 신고까지 이런 거, 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된 원인으로서 임대차 3법인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불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은 신뢰도가 떨어진 적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은 신뢰도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국민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이 부동산 이 천정부지를 모르고 뛰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세난도 심각하게 됐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제 하늘 높이 솟았다는 것.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바로 이 점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판단이 상당히 지금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들이 잘못된 정책들이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또 정교하게 설계를 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 그 윤 총장의 그 생각, 그 접근 방법은 상당히 그 지금 좋은 방법으로 지금 보입니다. 대선을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질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오늘 현재에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앵무새 소위 꽹과리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윤 총장은 실질적으로 파고듭니다. 그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연구를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 행보, 탈원전, 뭐 천안함, 뭐 이런 거, 부동산 문제, 소위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아킬레스건, 이제 앞으로 방역 문제도 혹시 타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K방역 과연 잘한 것일까? 지금 난리가 났죠, 방역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킬레스건,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계속 찔러대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그 행보에 국민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뭐일까요? 이제는 대선 주자들이 깊이 국민을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게 공약이 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스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같이 고뇌를 하는 이런 것이 대선 주자의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새로운 아젠다 설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점을 윤석열 총장이 웅변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7,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야당의 잠룡들이 많습니다. 벌써 열 몇 명입니다. 이 대선 주자, 대선 선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박진희 의원도 어저께 선언을 했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딱 한 사람을 뽑아내는 예지. 그래서 야권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소생,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이 아프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그러한 새로운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겁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